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I saw the fire in your eyes. 12,210원과 9,620원. 내년, 즉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 측의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적정 최저 시급입니다. 둘 사이 2,590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고요. 오늘 뉴스테이블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노동계, 경영계 대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 대표는 2년 후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 노동계 측은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 수석 부본부장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저임금 올해도 결국 법정기한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난해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했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또 놀랍지 않다라는 중론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목요일이 법정기한이었고요. 이날 자정 가까이 회의가 계속됐는데 결론 내리지 못한 겁니다. 두 분 모두 당연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관심을 당연히 두셨을 사안일 텐데 총평부터 일단 짧게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년호 협회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다소 아쉽습니다. 5월 2일 날 사용자 측 9분과 또 근로자 측 9분, 공유위원 9분이 머리를 맞대고 9차례 논의를 한 끝에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첨예한 문제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내일 꼭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8월 5일 날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7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이 나야 될 사안입니다. 예. 기대합니다. 네. 노동계층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9차 전원회의가 열렸던 예. 6월 29일에요. 그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예. 그 현장에 이제 저도 함께 했었는데요. 최저임금 회의가 9차례 열리는 동안에 최저임금을 얼만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논의가 제대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 회차까지 진행이 됐는데도요. 9차에 비로소 예. 얼마를 하자 아.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동안 그런 5차례 정도는 그 업종별 차등 적용하자. 근데 이 얘기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깊숙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이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사실 심도 있는 논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계 입장에서는 조금 법정 기한을 넘어섰지만 예. 오히려 그 최저임금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예. 이런 중대한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아무리 법정 기한이 이제 임박했다 하더라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죠.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날이 7월 3일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협회장님 말씀대로 현행법상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이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더욱더 그 심의 관련해서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총평을 들어봤고요. 노동계가 12,210원 주장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내년 9,620원 올해와 그대로 가야 된다. 적정 최저시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금액대가 돼야 되는지 들어가 볼 건데 먼저 김은정 수석 부본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금액이 돼야 됩니까? 사용자위원회에서는 동결안을 제시했죠. 예. 동결안이라고 쓰고 저는 하락이라고 읽고 싶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으신 것처럼 예. 공공요금이 폭등했어요. 거기다가 생활물가도 인상됐죠.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예. 실질 임금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깎아줬죠. 종합부동산세 또 깎아줬죠.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세를 보면은 1,000억 원 정도를 더 걷었다고 해요. 예. 이처럼 이렇게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왜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을 12,210원을 제시했냐? 예,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비혼 단신 1인 가구가 네. 한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241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은 201만 원 정도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군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마이너스 40만 원이에요. 예, 예. 한 달을 열심히 벌었는데도 내가 한 달을 생계비를 벌 수가 없는 이런 사회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고 또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그 첫걸음이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봅니다. 예, 최저임금의 입법 목적과 그리고 최소한의 이 노동의 가치까지 우리가 또 존중받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10,000원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노동계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620원 경영계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23년간 예. 굉장히 임금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네. 5년간 동안에는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 두 번째로서는 이제 경영주의 지불 능력이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적용 연도를 우선 1988년도 이때는 한시적으로 1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등 적용. 예. 그러니까 저임금과 고임금을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1년간 했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한번 1년간만. 했었군요. 예. 그 1년간 이후에 동안. 1990년도에 690원이죠. 예. 2000년도에는 1,600원입니다. 지금 2023년 9,620원이죠. 자, 이것을 이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 보면은 201만 580원이 나옵니다. 네. 그 인상률이 전년 대비 5%로 보는데요. 현재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2018년도부터 급격히 상승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 이렇게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상인, 영세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또한 최저임금과 물가와 노동 생산성을 이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데이터를 내어봤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0.3%고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1인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0.2%입니다. 예. 그 서비스업은 더 높죠. 1.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전체가 5.4% 기준이 나옵니다. 제조업은 이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6.2% 나왔죠. 쉽게 말씀드려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는데 예. 불구하고 1인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보시다시피 0.2%에서 서비스업 1.2%에 머물러 있다. 예. 그 시간당 이것을 노동 생산성을 환산해 보면은 5.4% 나온다. 예. 서비스업은 이제 다소 조금 높게 나오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물가 상승률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두 분 얘기하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뭐 잘못된 겁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잠시 듣고 바로 협 회장님 말씀 네. 듣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우리
이년호 협회장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관계는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2018년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16몇 프로가 올랐어요. 16.8% 그렇죠. 올랐죠. 8%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률은요, 거의 1.6%, 2%도 채 안 된 그런 물가 인상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영계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네. 예, 이에 대한 반론까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예. 3,063개 업체에 대상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55.6%가 동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영세한 숙박 음식점업, 예. 그리고 그 편의점, 또 주유, 또 운송업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최저임금의 기준은 이런 열악한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종별로, 예. 지역별로, 연령별로, 기술의 격차에 따라 또 외국인 뭐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오히려 업종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익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늘 이제 이 경영계를 대표하는 말의 예시로서는 숙박업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노동계 측에서 반박을 해주신다면요,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 사실 예. 1988년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열렸을 때 아까 우리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유형, 이유형 그 최저임금을 두 가지로 결정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실제 뭐 적용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숙박업은 얼마로 하고 뭐 편의점은 얼마로 하고 이걸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정할 건지 그런 불확실한 것도 작용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거론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지불 능력 문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걸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광고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이 그 수수료로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물론 부담이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산이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저 기업의 지분 능력 측면에서는 예. 현재 그 경기 불황의 척도라고 하는 파산 신청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산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5월 말 기준으로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표를 한번 봐주시죠.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현 수준을 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자, 우리는 61.3%. 예. 이것이 파란색이 중위임금 대비 수준입니다. 예. 중위임금이라는 것은 중위임금 예, 대비 수준입니다. 예. 정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예. 여기에는 월 고수익 700~800만 원의 고수익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61.3%까지 나옵니다. 현재 G7 국가에서는 한 60% 이상 되면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최근 5년 누적 인상률을 보면은 41.6%가 나왔습니다. 예. 5년간. 예.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61%, 꽤 높죠. 이것이 이제 중위임금 대비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누적 인상률은 6%입니다. 영국은 57.7% 중위임금 대비. 여기에
최근 5년간 누적 인상률은 23.8%입니다. 뭐 캐나다도 비슷한 거 같고요. 캐나다는 예. 다 보시다시피 49.3%와 예. 25.9%.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0% 주마다 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뉴욕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9.8%의 중위임금 대비 0%입니다. 인상률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 최저임금이 현실화 시킨다고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인상을 했듯이 예. 과연 이것이 우리가 중위임금 전체적으로 높아만 가느냐? 또 이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게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두 분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쪽에서 좀 가까워지기도 하다가 또 협 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 듣는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최저임금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결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인상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당연하지 않은 얘기를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두 분께서 전해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었다, 이런 관련 얘기를 이어서 나눠볼 건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는 광고를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TV와 유튜브 MPT 네. 통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개 매체 동시에 저희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갖고 와서 두 분과 다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7월의 첫 뉴스파다 뉴스테이블에서는 노동, 경영계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고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가보죠. 먼저 노동계에서는 26.9% 인상한 12,21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이고, 이게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다. 물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래서 한 여론조사 보더라도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임금이 줄었다, 물가 상승 때문에, 폭등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력하게 노동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월급 통장이 텅장이 된다죠. 텅 비어서. 네, 텅 예. 비었을 때 그 텅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생활 물가가 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다 보니까 실질 임금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우리 요즘 청년들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 세 끼는 과식이요. 두 끼는 죄송합니다. 하루 세 끼는 사치고요. 두 끼는 과식이고 한 끼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요즘. 예.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게 물가 상승이 많이 됐다 보니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식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20% 소득의 계층과 또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임금 차이가 약 15배 정도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하위 그 20% 노동자가 200만 원 받으면 최상위 20% 노동자는 3천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셈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노동자들과 시민의 목소리와 또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중립적인 입장에 제가 그냥 서서 본다면, 이런 상황이니까 인상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긴 보거든요. 그런데 경영계 측에서는 이게 인상한다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고, 임금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줘야 하는 월급이 더 오르니까 경영계는 그러면 더 뽑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경영계는 못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AI, 예.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요즘 서빙을 로봇이 하죠. 하더라고요. 예. 이 로봇이 비용이 구매를 하면은 2천만 원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그 36개월 현재 렌탈을 하면은 65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을 씀으로써 예. 여기는 퇴직금 걱정 안 해도 되죠. 임금 인상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주유수당, 연료차 수당
쉽게 말씀드려서 왜 이렇게 되느냐. 물론 세대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예.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예. 그만큼 탈출구를 찾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거스를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현재 1999년도 우리가 1,525원에서 최저임금에서 네. 지금 24년 동안 6.3배 올랐습니다. 네, 조금 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치킨이나 짜장면이나 소주값 같은 경우를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것이 24년 동안 1.79배 올랐거든요. 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보건데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팍팍하지만 현실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제 내일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로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될 텐데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 목적이 있었고 그런데 경영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는 0%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노동계는 26.9%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게 좀 더 강조가 돼야 되는지 끝으로 노동, 경영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일단 또 내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위원회의 그런 어떤 팽팽한 찬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임금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구조 이런 것들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개선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잘 녹여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협회장님도 역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듣겠습니다. 김은정 수석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별, 업종별 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시간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부분에 데이터를 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게 짜임새 있게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늘 아쉽지만 두 분의 이야기 뉴스테이블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보고 또 8월 5일 이전에 한번 또 시간 되면은 두 분을 저희가 또 정중히 초대를 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